첫 번째 영상은 20대 분들이나 부동산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께 부동산 투자에 대한 편견과 투자를 위한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또 그리고 부동산 매입을 위해서 시세조사와 지역조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두 번째 영상인 이번 영상은 부동산 재테크 방법, 뭘 사야 하는지, 사려는 부동산이 있다면 무슨 조사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분들이나 처음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얘기를 환하게 밝혀주는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부동산 재테크 방법과 부동산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차익형과 수익형으로 나눌 수 있죠. 먼저 차익형은 시세 차익 목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수익형은 고정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말하죠. 부동산 종류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먼저 주택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 지은 건물을 말하는 거죠. 주로 차익형과 실거주 목적으로 거래가 되는 편이고요. 오피스텔은 간단한 주거시설을 갖춘 사무실이에요. 사무실과 주거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주로 수익형 목적으로 거래가 됩니다. 오피스는 사무실인데요. 주로 수익형 목적으로 거래되는 게 오피스고요. 상가는 집 주변에서도 자주 볼 수 있죠. 주로 상점들이 입점해 있는 건물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수익형 목적으로 거래되고요. 빌딩은 높고 크게 지은 내부에 많은 임대사무실이 있는 건물이죠. 주로 이것도 수익형 목적으로 거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같은 경우는 땅이죠. 건물이 아직 안 지어진 땅을 말하는 건데요. 주로 장기적인 차익형 목적으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앞서 간단히 부동산 재테크 두 가지 방법과 부동산 종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20대는 차익형으로 부동산 재테크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20대 분들은 아직 젊기 때문에 특별히 월세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수익형에 비해 차익형이 가격 상승을 할 때 상승폭이 크기 때문이죠. 자,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기본적으로 차익형 투자를 기준으로 제안드리는 방법들이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그래서 무엇을 사야 할까 인데요.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소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매도하고 수익 창출까지 해야 비로소 재테크 과정이 끝나는 셈이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무엇을 사야 할까라는 생각에는 무엇을 사야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가 따라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리스크가 적으면서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물건을 사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앞서 부동산의 종류는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죠. 토지,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상당히 종류도 많이 있죠. 각각의 종류마다 수익률의 차이나 운영 방법의 차이, 가격의 차이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자금이 많이 필요한 종류이고요. 그런데 우리 20대 분들은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자금이 적게 필요한 주택 중에 다세대 주택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다세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다세대는 아파트에 비해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조건을 따져봐야겠죠.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사려는 사람이 적다는 의미와 다세대는 사는 순간 떨어져 가격이 안 올라 라는 이런 편견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호재가 없는 지역은 가격이 안 오르고요. 그래서 다세대를 사기 전에 조사해야 할 것은 첫 번째는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데요. 상식적인 이야기겠죠. 재개발 조건의 기본은 노후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이 노후화되어 있는지부터 조사를 해야겠죠. 재개발 가능성 조사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우선 먼저 알려드릴게요. 검색창에 살고 싶은 우리 동네나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곳에 들어가면 지역별 노후도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가치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미래가치가 있는 곳을 저는 개발 호재, 이주 수요, 교통 개선 이런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개발 호재는 서울이나 각 지역마다 장기적인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가면 찾을 수 있고요. 이주 수요가 많은 것도 중요하죠. 추후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지만 관리처분 인가란 단계 다음이
바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서울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이라는 곳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곳인데요.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미래철도 DB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곳에서 여러 철도가 향후 어느 위치에 어떻게 놓여질지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는 사이트니까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미래가치 여부를 판단할 때 유용한 사이트가 있으니까 꼭 조사해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갭 투자금, 그러니까 내 돈을 적게 들여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다세대 매입을 추천드리는데요. 동일한 지역에서 구축과 신축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우선 오래된 구축 다세대는 전세 가격이 낮을 겁니다. 당연히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매입하려면 내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신축은 전세 보증금도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 자금이 적게 들어가게 됩니다. 즉 갭 투자 금액이 적게 필요한 거죠. 참고로 노후된 곳에 신축이 있어도 그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신축 주택도 멸실하기 때문에 조합원이 돼서 아파트 입주권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역과의 거리가 가까운 곳인지 조사를 해야 하는데요. 통상 역을 기준으로 승강장부터 해당 물건까지의 직선거리가 250m를 1차 역세권, 250m부터 500m까지 2차 역세권이라고 하는데요.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중에 있는 게 350m 이내를 1차 역세권으로 보고 있어요. 이곳은 용적률, 그러니까 높게 지을 수 있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긴데요. 다른 말로는 종상향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주택의 가치가 몇 배가 오르게 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전세 가격이 꾸준히 오를 만한 곳인지 조사해 봐야 하는데요. 조사 방법은 매입하려는 곳에 전세 얻을 사람이 많으면 좋겠죠. 특히 재개발 재건축하는 곳이 많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 방법을 아는 것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곳에 가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주를 가야 하는 조합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주 수요가 많아도 전세 매물이 많다면 전세 가격이 많이 안 오르겠죠. 많이 전세로 나왔는지 파악하려면 네이버라든가 직방, 다방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얼마나 전세가 나왔는지 파악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조사하면 전세 가격이 오를 만한 곳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희소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하는 곳에 다세대를 많이 짓고 있다면 그만큼 집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게 집들이 많이 생기면 소유주들도 많이 생기겠죠. 그런데 소유주가 많은 곳은 그만큼 일반 분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아파트 단지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데 나 혼자 할 때와 옆에 가게가 들어올 때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만큼 손님을 나눠서 팔게 되기 때문에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즉 소유주가 많아질수록 일반 분양을 할 때 팔 수 있는 아파트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또 다른 이유는 만약 이곳이 재개발이 무산된다면 너무 많은 신축이 벌써 지어져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무산됐으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럼 시장에 매물이 많아져서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희소성 있는 곳에 매입해야 유리합니다. 이 부동산이 희소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세움터 사이트 사용 방법에 대해선 추후에 따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읽고 이 단계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첫 부동산을 매입하신 겁니다. 이젠 이렇게 조사해서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저희는 소비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재테크를 하려는 거였죠. 매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기에 잘 매도해야 재테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잘 해야겠죠. 틈틈이 매입한 부동산 지역의 관련 기사도 보고 가끔씩은 부동산에 전화해서 임대나 매매 시세를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당장 팔진 않더라도 매도하기 위한 목표 가격에 도달했는지 이런 시세 변화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드린 내용이 아직은 낯설고 번거롭고 복잡하시죠? 그러나 이런 수고를 하고 경험을 하는 만큼 얻어지는 것도 많을 겁니다. 긍정적인 부동산 재테크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자신감과 지혜가 생겨서 향후 추가로 매수하게 되는 부동산이 생길 때 선택이 빨라질 겁니다. 젊은 20대는 패기도 있고 시간도 많고 체력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많은 시간은 걸리더라도 손품을 팔아서 정보를 얻으시고요. 젊은 패기와 체력으로 현장을 많이 다니세요.
여러분보다 더 자금적으로나 경험이 많은 사람을 이기려면 말이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유명한 곳에, 예를 들어 강남이나 누구나 오른다고 생각하는 곳을 사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저평가 지역의 매물을 사야 합니다. 유명한 곳이 아닌 유망한 곳으로요. 끝으로 지금껏 얘기 드린 공부와 조사 방법을 전문가처럼 많은 시간을 들여서 본인도 전문가가 될 때까지 공부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얘기 드릴게요. 공부만 하는 사람은 늘 공부만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적당히 공부됐다면 과감하게 매입하세요. 즉, 선투자 후공부. 부동산 투자라는 게임에 참여를 해야 재테크가 시작됩니다. 내 돈이 단 1원이라도 들어가야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걱정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며 뉴스 하나라도 더 보게 되고 시세 하나라도 더 조사하게 됩니다. 또 선저축 후 지출을 해야 20대는 자산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전세 살다가 정말 아꼈으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도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부모님을 잘 만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도 생각의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시청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요리할 때 레시피를 머리 아프게 재료의 그람수까지 일일이 외우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그때그때 보는 것처럼 이 영상도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 번 반복하면서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재테크를 위해 아낌없이 영상 만들겠습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삶 되세요.